그렇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끝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4일 동안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마지막 날 김정은은 대내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오던 새로운 길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또한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주목하였지만 신년사 자체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아직 그들의 대외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발의 길을 선택할까봐 염려하던 대다수 국민들은 안도하였겠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지난 2019년 신년사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위협하고 4월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2019년 말을 시한으로 공표하였음에도 결국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엄청난 억제 노력과 위협을 해서 거기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지휘자들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찰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을 좌절시킨 것은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가 아니라 미국의 확고한 억제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남한의 현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접근했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 국정운영구상이라는 18,000자 정도의 글에서 남북관계라는 단어조차 한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번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를 왜 4일 동안 개최했을까요? 다수의 직책을 교체시킨 걸로 봐서 향후 국정을 쇄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원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얻어내느냐를 논의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애써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을까요? 일부는 포함되었겠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심각하게 토의한 것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을까에 대한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으로는 북한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민주적이고 풍요로운 남한의 존재라는 점에서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1950년에 한 번 시도하기도 했던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 통일 시도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개되지는 않았겠지만 북한 수뇌부가 심각하게 논의한 것은 지금 당장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험 발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위협이나 사용을 통한 남한 무력 적화 통일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린 것 같고, 따라서 남한이나 미국에게 전할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 통일 시도는 잘못하면 북한 자신도 패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유튜브에서는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십도 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북한은 최소 25개 이상의 수소폭탄급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3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수건인 전 한반도 공선화, 즉 무력 적화 통일을 이룩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무기를 활용한 무력 적화 통일 전략의 방향과 각 방안의 위험과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은 최고의 기밀로 유지하면서 공개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면 북한군이 발전시킨 계획이나 북한 수뇌부가 논의하는 사항을 도청해야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방법은 우리가 김정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 수준은 유사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소폭탄급의 핵무기를 20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경제는 엉망이고 그리고 남한이 아무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남한을 병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은 북한에게는 황금알 낳는 거위이고 남한만 병합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 형태를 유추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군사 전략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북한의 군사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발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의 국가 목표는 북한 조선 노동당의 목표이기도 한데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학이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또는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제상위 규범으로 인식되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언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65년을 남침 시점으로 잡은 후 1962년부터 4대 군사 노선을 강조하면서 본격적 준비를 했고 1975년 4월에 중국과 남침에 관하여 협의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공격적인 성향과 자주를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고려할 때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오히려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무기를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할 때처럼 핵공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핵공격에 대한 위협으로서 한국을 굴복시키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통일을 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3.1 전쟁, 일주일 전쟁, 7.1 전쟁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배합한 대남 공격 계획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의 위험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리라고 봅니다.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것은 아마 미국의 개입, 즉 핵 응징 보복 여부였을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무장력을 갖고 있고 남한을 보호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 나가고 있어 미국의 핵 응징 보복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초토화를 각오하면서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남한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들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초토화시켜봐야 미국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북한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더욱
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들의 혁명과 즉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여건이 상당할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유효한 몇 가지 도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도발의 형태를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등의 가능성으로 위협하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용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한국의 도시를 공격하거나 군사적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는 핵 공격의 위협이 워낙 크다면서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되 그 조건만 남한에 덜 불리하게 타협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남한 사회는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휴전선에서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북한은 서북 5개 도서 등을 공격하거나 점령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면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구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 중 일부나 전체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의 경우 북한은 30분 거리에 있는 고안포에 대규모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고 악천후를 활용할 경우 한국이 서북 도서에 대한 방어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상륙작전에 대해서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함으로써 그것을 차단할 수 있고 그것을 남한에 대한 공격의 본격적인 구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면 전세를 바로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북 5개 도서는 유엔군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은 미군과의 확전 가능성을 덜 우려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북한은 수도권에 대한 기습 공격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길은 남한을 점령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남한 전역을 일거에 점령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인 서울을 먼저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한 후 나중에 남한 전역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하여 그다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습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 않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밤사이에 기습 공격으로 점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울만 점령한다면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에도 한 걸음 다가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북한은 단거리 접근로인 파주 문산 지역의 비지속성 화학작용제를 사용하여 한국군 방어 진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신속하게 전진하여 서울을 점령할 겁니다. 당연히 북한은 그들의 강점 중 하나인 사이버전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의 기관산업 및 행정망을 마비시킬 것이고 20만 명 정도의 특수전 부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서울의 핵심물을 조기에 장악할 것입니다. 서울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 북한은 모든 군사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면서 그들의 철수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협상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미군이나 유엔군에 의한 대응의 명분을 제거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철수하겠다면서 그 조건을 협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할 것이고 동시에 한미가 반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며 결국 미군은 대화에 응하게 되면서 북한의 서울 점령은 기정사실화되고 북한은 계속
협상을 지체시키면서 전국 석권을 위한 기회를 노리리라고 봅니다. 대체 북한도 그들의 생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서 쉽게 결심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1950년도의 6.25 전쟁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확보한 후 전국 점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남한의 미흡한 대비 태세를 고려할 때 남한 전역을 일거에 석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수립해 두었다고 판단하는 7.1 전쟁 계획은 일주일 내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파주, 문산 지역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주공 방향을 기만하면서 철원 축선과 김포 축선에 정예 전투력을 투입하여 서울에 대한 양익 포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원 지구에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명분으로 지뢰를 제거하면서 12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1, 2개 군단 규모가 하룻밤 사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 지역의 경우에도 화상에 대한 관한 정보를 남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라서 도하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6.25 전쟁과 달리 작전을 단계화하여 중간 목표를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 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해상을 통한 평택 부근 상륙작전 그리고 특전부대에 의한 평택 주변의 집중적인 공격 및 혼란 조성 활동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너무나 섬뜩하지만 어느 정도의 군사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따라서 북한의 전문가들도 당연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오래 지속된 것도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하고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서 결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발을 선택한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애써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국제적 경제 제재에 의하여 고사되어 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위에서 열거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한 다음에 위험과 실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들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며 그 최적의 시기와 상황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한미동맹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핵응징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미동맹만 붕괴되어 미국의 핵우산만 제공되지 않으면 한국을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한국 국민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한미동맹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강해야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여 방위 분담을 상당할 정도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고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미국의 상대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체적인 방어 태세도 보강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오로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고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꽃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나라든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망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어느 개인이 스스로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면서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한말의 대한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슬플 뿐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